안녕하세요. SNT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나동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수업은 이 예비고일 대상으로 미적분원 정규반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이렇게 수업을 왜 구성하게 됐는지 같이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랑 이제 수리과학부 동시에 나왔고요. SNT에서는 지금 휘문고 수학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자사고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은 휘문고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나머지 이력 사항이나 이제 세부 사항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셔에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 참고하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휘문고 설명회로서 모인 거기 때문에 저도 휘문고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앞서 최재 선생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휘문고에 대한 시험 특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휘문고가 1학년 특징이고 이거는 2학년은 약간 달라요. 근데 일단 1학년 특징 같은 경우는 객관식 열문항, 단답형 열문항 나오고 시험 문제 전부 창작하기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가 다 새로운 느낌일 거예요. 다 새롭게 출제되는 느낌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창작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직접 반영률이 매우 낮아요. 이 강남 17개 학교 중에서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고 다만 2학년은 좀 높아요. 2학년 높은데 1학년만 유독 좀 모의고사를 반영 안 하는 느낌이 큽니다. 아마도 수능과 연계되는 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출제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까도 들으셨겠지만 매우 복잡한 계산. 계산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예를 들어 중동고 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한대요. 시험 끝나고 나서 친구야 혹시 마지막 문제 정답 뭐였어? 그거 23 나오지 않아? 아, 나 25 나왔는데 큰일 났네? 막 이런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휘문고에서는 어떤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냐면 친구야, 혹시 마이너스 12분의 128이 나왔니?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치 않았는데 그 계산 있었던 것 같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복잡한 계산이 나오는데 저는 살면서 그 숫자를 시중 문제집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이게 나와요. 그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기출 시중 문제집으로는 불가능한 학교입니다. 게다가 20문제가 나오는데 타임어택이 심해요. 왜 심하냐면 1번 문제부터 다른 학교에서는 5번 또는 8번에 나올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가져와 봤어요. 이번에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따끈따끈한 그 3주 전에 치러진 휘문고 1번이거든요. 1번 문제인데 집합 문제 쉽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 치고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얼마큼 어렵나 말씀드리자면은 이 문제 비슷한 걸 제가 찾아봤어요. 저도 찾아봤고 실무에도 많이 냈는데 뭐냐면은 외대부고에서는 8번에 나옵니다. 같은 문제예요. 위에서 이제 50이라는 숫자 33과 바뀌었고 여기 78, 40을 바꾸면 똑같은 문제입니다. 완전 똑같은 문제인데 출제되는 게 벌써 1번부터 이게 나와요. 그럼 아이들의 멘탈이 갈리겠죠. 그렇죠. 진짜로 보고서 1번 문제 보고 내정지 와가지고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풀었다 그런 친구도 많아요. 진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계산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19번을 가져와 봤는데 19번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자 505라는 숫자는 또 뭐고 865라는 숫자도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문제에 저걸 나와서 아이들을 당혹해 합니다. 제가 이거를 문제만 보여드리면 계산량을 체감하실 수 없을 것 같길래 제가 간단히 풀이 좀 첨가해봤어요. 그 앞부분만 있는데 앞부분 위에 이런 계산에서 전개하면 이렇게 나오고 전개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답구하면 되는데 얘를 한 번 더 해야 돼요. 한 번 더 하고 이 두 개로 얘 또 교점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계산 더 있거든요. 그 계산을 완료해야지 한 문제 푸는 거예요. 근데 얘가 19번입니다. 다음 문제 20번도 기다리고 있어요. 얘도 계산량이 만만치 않아요.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운 학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 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작년에 있었던 1학기 기말 10번입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인데요. 이 객관식 마지막 문항 같은 경우는 어렵습니다. 객관식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지만 1등급 받고 싶다면 쉽게 풀고 뒤에 주관식으로 빠르게 넘어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자, 문제 한번 보시면은 삼각형 ABC가 있고 거기로부터 1대3 내분하는 점 이거 3, D, T, D, E, F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하면서 이 정도까지 주어진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선생님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신 거냐면은 여기서 가져왔어요. 수능 기하 30번에서 나왔습니다. 발음 보시면 똑같죠? 정삼각형 ABC인데 내분하는 점 D 그리고 E 그리고 F 있고 여기
사실 다 같은 표현이거든요. 가족과까지 완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까지 똑같고 이걸 바탕으로 학생들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냐면 정사각형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원을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려야 되고 이거는 수능 기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이걸 바탕으로 아까 문제를 볼게요. 아까 문제에서도 똑같이 가족과까지 완전 똑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밑에 조건을 만족시키는 걸 살펴보자면은 당연히 개념 적용시켜서 점들을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해서 피타고라스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발 이거를 잘 디뎌야 되는데 이걸 애들이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을 원리를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어렵게 출제되는 이 휘문고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준비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학기말고사 끝나고 잠깐 겨울방학까지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미적분 1을 깔 겁니다. 미적분 1 강의를 이제 깔고 개념부터 실력까지 다 커버를 할 예정이고요. 겨울방학 때는 공수원 무조건 하셔야 돼요. 공수원은 진짜 깊게 파서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만들고 추가적으로 특강으로는 이제 오답지로라고 실무반이 있어요. 실무반에서 공수 1, 2 대수가 열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신과 함께 이제 공수 2 심화 여름방학에는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정규반 같은 경우는 휘문반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했던 그런 문제들, 계산 많은 문제들을 열심히 훈련시킬 계획입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에서는 좀 강조드리고 싶은 과목 같은 경우는 여기 미적분 1이거든요. 왜냐면 이 미적분 1을 학습이 돼 있어야지만이 나중에 공수원 심화를 배울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공수원 심화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가 매우 어려운 단원이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단원을 미분에서 풀면 승결의 조건이 바로 나와요. 그런데 미분을 모르고 풀면 돌아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휘문처럼 어려운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빨리 풀 수 있으면 무조건 미분해야죠. 그리고 심화 같은 경우는 저는 무조건 미분 가르치거든요. 게다가 2차 함수 접선도 있습니다. 접선 같은 경우는 미적분 1에서 접선에 한 번씩 배우면 무조건 빨리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1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지만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 1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저는 미적분 1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네, 그래서 월금 6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구성을 했고 월요일날 개강해서 총 13회로 끝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가 매번 진행이 되고 복습 테스트에서 애들이 있었던 오답 문항 같은 경우를 제가 이때 직접 클리닉을 시켜서 오답과 숙제를 다 마무리 짓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전후로 와도 되고 아니면 추가적으로 토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서 클리닉을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콘텐츠를 준비를 했냐면요. 본교재 는 이제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다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보다 더 두꺼운 2배 분량으로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처음 배운 학생들도 보고서 잘 이제 익힐 수 있고 배운 학생들도 더 새로운 개념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신과 모의 기출을 다 커버하는 그런 교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반응이 좋은 게 이 필기노트예요. 필기노트. 이 남학생들 같은 경우 약간 좀 학습하고 아쉬운 게 뭐냐면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진짜 칠판 뚫릴 정도로 잘 보고 있거든요. 잘 보는데 결국 필기를 안 해서 나중 가서는 까먹어요. 그리고 모릅니다. 이제 수업한 내용을.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필기노트를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필기노트를 바탕으로 복습을 해라 이렇게 복습의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복습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 실력 문제 다 있고 고난도 문제도 있는데 과연 얼마큼 적용시킬 수 있냐 이것도 테스트하기 때문에 주로 100점 잘 안 나와요. 진짜 고난도 5문항 다 맞춘 학생들이 사실 손에 꼽거든요. 그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면서 기본 문제도 같이 나와서 학생들의 이해도를 점검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제 어떻게 수업 구성했는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또 하나 문제 가져와 봤는데요. 이것도 제 본교재에 있는 문항 중 하나입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 중 하나인데요. 자, 2014년에 6월 수능 출제 기관이 평가원에서 냈던 A형 21번으로서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지만 객관식이지만 정답률이 18%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많이 어려웠던 문제거든요. 근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문제 해결 방법을 가장 유명한 자히스토리 있죠. 자히스토리에 있는 해설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어떻게 써 있냐면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대입을 해야죠. 그쵸? 대입을 하고 인수 있으니까 인수 가져야 된다.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개념이에요. 그 개념 적용시켜서 fs, gx 결정한 다음에 또 다시 극한식에 대입해서 결정하면은 fs가 잘 나오고요. 그 결정한 fs를 바탕으로 다시 또 식을 또 결정한 다음에 이제 계산과 연립을 통해서 계산 완료를 시키면은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풀이는 전형적으로 기본 개념만 배운 학생들이 하는 풀이에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런 변형 문제를 풀 수가 없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필기노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 필기노트인데요. 저는 이렇게 풉니다. 비교가 되죠, 좀. 많이 비교가 되는데 실제로 제 수업 들은 학생들이 이 정도 또는 이 정도보다 한 줄 더 써서 문제 풀고 넘어갈 정도로 풉니다. 이제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제 실전 개념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제 1, 2 넣었을 때 0되니까 얘보다 인수도 많아야 된다. 이걸 통해서 fs 바로 결정되고요. 3, 4 넣었을 때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이 세 조건을 가지고 식을 한 방에 쓰는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누구보다 빠르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내면 끝나는 겁니다. 왜 이런 연습을 해야 되냐? 이게 변형이 되거든요. 휘문구는 어떻게 변형이 될까요? 여기에서 조건 하나 추가하는 거죠. 3차 너무 아쉬워요. 4차로 바꿉니다. 그리고 4차면 조건도 필요하기 때문에 n-n-c 하나 더입니다. n-3까지. 그리고 필요한 조건 더 추가하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잘 나왔죠? 약간 더 복잡해졌는데, 자, 이것을 제가 푸는 풀이 방식대로 풀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풀어야 됩니다. 제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립을 통해서 답을 결정하면은 A랑 B가 마이너스 21분의 91이 나옵니다.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시험 문제예요. 대신 답은 좀 깔끔하게 나오네요. 이렇게 제가 풀어주니까 다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너무 복잡한데 다른 방식 없나요? 그래서 다른 방식도 소개합니다. 다른 방식으로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비슷합니다. 근데 썼는데 이때는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 12분의 127이 나오네요. 결국 복잡한 계산은 피할 수가 없어요. 휘문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연습을 단단히 해서 결국 풀이법을 안전하게 만들어야지만이 계산을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풀이법이 다 제 필기노트에 녹아져 있을 거니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쇼컷 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너무 스킬가적인 그런 거 알려주는 게 아니라 문제에 들어가는 안목, 그걸 바탕으로서 제 풀이를 전개한 거기 때문에 학생들이 충분히 실력 상승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알려주고 있어요. 이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 시간표는 당연히 누적 테스트 본 다음에 해설 강의 및 과제 질문하고 기본 개념과 실전 개념을 아우르는 수업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브로셔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 후에 내신 만점 바라신다면은 제 이번에 11월에 열리는 이제 월급 미적분 이제 기본 실력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